네,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회 시간인데 주제 선택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제 선택 중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문화를 통한 세계 시민 되어가기, 또 그 전 시간에는 몽골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즈베키스탄 문화 사례를 통해서 세계 시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문화 탐구했었죠. 이 친구는 캄보디아도 우리처럼 아픈 역사, 킬링필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차 대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많이 탄다. 베트남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시민이란 다른 나라 문화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생각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 시민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네, 비슷하게 썼네요. 네, 세계 시민이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훌륭하게 잘 썼습니다. 네, 이 과제를 한 친구가 김하랑 친구와 김인회 학생인데, 두 친구는 매번 과제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과제를 잘 이렇게 올리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이렇게 등고 계약하면 다 여러분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1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이런 과제를 한 것을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평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약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과제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우즈벡 여행이 물가도 우즈벡 여행이 물가도 싸고 사람도 착하고. 안녕하세요. 네, 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들었는데 진짜 많은 거. I love you Korea. 예, Welcome to Uzbekistan. 이 친구가 갑자기 말 걸면서 그냥 가이드 해준대요. 여기 한국 사람 많아요. 친구 많아요. 한국에 친구 많이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불렀어요. 일 없어요. 소주를 선물하신 선물.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소주 안 먹어봤어요? 가서 네, 혼자 드세요. 네. 와, 혼자 드세요.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는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외국인, 저 같은 외국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Uzbek 사람들이 네. 손님을 좋아하는데 손님을 좋아한다. 손님을 좋아하는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다가 이 친구한테 길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 친구 한국에 너무 좋아한다면서 Hello Korean people. 예스, 저랑 같이 놀자고 하면서 오늘 하루 같이 놀고 잠도 이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소주를 좋아하는 한국가 몰라. 한국 가세요. 한국을 모르지만 소주는 좋아한다.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벡 여행은 좋은 게 밤 10시나 11시가 돼도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고 실제로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봤는데 택시도 막 그냥 랜덤 택시 타도 아무런 무서움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 지금 제가 택시 같은 걸 타고 숙소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딱 정해진 택시가 아니고 랜덤카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렇고 이렇게 랜덤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저는 외국인이니까 이게 좀 위험한가 싶어서 이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매일매일 지금 이거 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여기 맞지? 예스 땡큐. 제가 러시아도 하나도 못하고는 그냥 스파시바랑 뭐 라크메트 또 뭐 그런 거밖에 못하는데 그냥 그 맵스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 보여주면서 여기 가고 싶다 하면 그냥 태워주고 기차역 앞이나 아니면
공항 앞 이런 데만 아니면 사람들이 사기도 안 치고 굉장히 친절하게 바가지도 안 씌우고 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건축무대 예쁘고 와 씨. Yeah, vamos acercando, vamos acercando. Ti geçiyor mu? Ti geçiyor. Ama amcamın işi yok. Kıza tivar doldu istemem. Ben taktırı kim öyle Ama. 마음을. 우즈벡에서 지나가다 보면 진짜로 사진 같이 찍어달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예. 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아. 헬로. 유튜브 and 인스타그램. 유튜브? 예, but 나 무비자고. 네, 무비자로 바뀌었거든요. 네, 추천합니다. 네, 영상을 잘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일까요?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봅시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같이 살펴보고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실크로드에서 한민족 역사를 찾다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작년 12월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을 중심으로 같이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말로 안녕하세요 이거를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한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은 오래전부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 궁전의 벽화에 그 오른쪽에 있는 요 그 그림에 있는 두 명의 사신이 머리에 새 깃털을 달고 있는 모습의 사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깃털을 꽂고 이렇게 활동했던 그리고 이 칼의 모양이 이런 것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만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고구려의 사신이 1400년 전에 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이렇게 외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는 1400년 전부터 서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부터 저쪽에 유럽에 걸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길인데 그 실크로드의 그 중심부에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이 대표적인 그 지역을 보면 우르겐치라고 하는 곳이고 히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이런 지역이 동서의 무역로의 중심 도시로 발달했습니다. 실크로드라고 부른 이유는 중국의 비단이 이 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해서 붙여진 말입니다. 인천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는 4,900km 정도 되고요.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타슈켄트라고 하는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입니다. 선생님은 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로 갔다가 다시 히바라는 곳으로, 그리고 부하라, 사마르칸트, 그리고 다시 타슈켄트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선생님이 갔다 왔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12월 18일 날 타슈켄트 도착했고, 그리고 우르겐치와 히바로 19일 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히바에 가면 이찬 칼라라고 하는 그 성벽이 있는데, 이것은 1077년에서 1231년에 호레즘이라는 왕국의 수도의 성벽의 모습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약 10m, 두께가 엄청납니다. 6m 정도 되는 것이고요. 둘레는 6.3km 정도 됩니다. 히바의 그 성 안에 있는 건축물들의 이름인 모습들입니다. 아주 건축이 아름다운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매우 이렇게 넓은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이죠. 둥근 지붕도 있고요. 높은 건물이 아닌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서 800년 전의 건축들의 모습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히바에 여기 보면 무하마드 아민 칸 마드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드라사는 신학교입니다.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곳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찬 칼라의 미나렛인데, 미나렛이라는 것은 높은 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깜깜한 밤에 길을 찾을 때 뭘 통해 찾죠? 바로 등대이죠. 등대의 불빛을 보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막길인데, 사막길에서 이 상인들이 밤에 길을 찾을 때 이런 높은 탑에서 비춰지는 불빛을 통해서 찾는데, 사막에 있어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나렛입니다. 미나렛, 높은 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찬 칼라의 주마 모스크인데, 모스크라고 하면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왜 불교에서는 절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당, 교회라고 하듯이 이슬람교에서도 예배를 하는 곳이 바로 모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는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우묵하게 파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걸 미흐랍이라고 부릅니다. 미흐랍. 네, 앞에 장면은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 들러리들이 흥겹게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아주 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실크로드를 왕래하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그 카라반들이 물건을 파는 장소, 시장을 이 바자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자회라는 말 들어봤죠? 이 바자회가 이 시장, 바자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은 사막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 둘레다가 아야즈칼라라고 하는 성을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칼라는 성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었죠. 2세기경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을 말합니다. 엄청난 오래전에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네, 게르, 몽골에서 많이 보았는데,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부르지만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이동식 천막을 유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르트. 여기에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도 자고 음식도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네, 1000년 전, 1500년 전 이 상인들은 아마 이 길을 낙타를 이용해서 짐을 나르고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버스들이 나와서 버스를 타고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하라라고 하는 곳인데 공연도 하고 음식도 파는 곳입니다. 여기서 상인들이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상인들이 아마 머물렀던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비단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고 또 비단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공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하라라고 하는 곳에 부하라의 왕인 모하마드 알림 칸이 더위를 피해서 지은 궁궐이라고 합니다. 왕비의 이름인 시토라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겨울에 궁전이 있고 또 여름 궁전이 따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부하라 왕국의 여름 궁전에서 마지막 왕인 사이드미르 알림 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칸 하면 많이 들어봤죠? 징기스 칸, 무슨 칸 할 때 칸, 왕이라는 뜻이죠? 네, 보통 왕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여기는 부하라의 옛날 성의 모습인데 아크라는 것은 바로 성, 큰 궁전, 성체라는 뜻입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20m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부하라에 있는 칼란 모스크와 미나렛입니다. 여러분, 모스크 하면 뭐라겠죠? 네, 이슬람교의 사원입니다. 이슬람교의 종교 건물이라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나렛인데 사막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까 실크로드에 버스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또 고속철도도 있습니다. 부하라에서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고속철도 이름. 이 고속철도의 이름이 아프라샵입니다. 네, 선생님은 역사 담당 교사이기 때문에 이 실크로드의 한민족 역사를 찾는 이 우즈베키스탄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우즈베키스탄의 티무르 제국에는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 티무르의 손자였던 울루그벡이 학자로서도 유명했고 이 천문 관측, 천문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매우 뛰어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티무르 제국이 아주 번성했던 때인데 티무르가 사랑했던 왕비인 비비 하눔을 위해서 만든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건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자르입니다. 바자르. 시장이죠.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장에 많은 것이 이 견과류하고 석류가 많습니다. 이 석류가 아주 크고 맛이 좋습니다. 이 모습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구르 에미르인데 무덤입니다. 여러분, 왕들의 무덤인데 티무르와 그의 아들들, 아까 천문대 만들었던 손자인 울루그벡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건축이 너무 예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기스탄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마르칸트, 특히 이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역사 유적지이기도 하고 명소입니다. 그래서 공연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신학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사마르칸트의 고속철도 기차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타슈켄트 수도로 이렇게 고속철도로 이동을 했고 또 타슈켄트에 도착해서 또 공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타슈켄트의 산의 모습인데 12월 중순에 갔는데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거쳐온 텐산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과 우리와 관련을 가진 것 중에 또 1937년 우리 민족들이 강제로 이 두만강 너머에 이 연해주 지방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 이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갔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이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17만 명가량을 옮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놓고 와서 낯설은 곳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민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려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강제 이주된 한인들, 고려인들은 벼농사와 면화농사를 재배해서 아주 뛰어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든지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가서 벼농사와 목화농사를 통해서 어떤 큰 역할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화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집단농장 체제를 운영했는데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나누는 거죠. 코로즈라고 합니다. 타슈켄트에 가면 이 김병화 박물관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련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조국을 찾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또 우리 이 고려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 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은 근면함이다. 근면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여기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의 이름이 아리랑 요양원인데 여기 보면 할머니의 성함 이름이 김기둥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1937년에 우리 동포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이곳에 낯설은 곳에서 새로운 땅을 일구면서 살아갔던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니 진달래 붉은 꽃대골 가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어서 아리랑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Если Ариранг знает, давайте все вместе так Ариранг. Хорошо? 아리랑 시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눈물로 같이 이 아리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시온고 마을이라고 해서 고려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 고려인 할아버지들과도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고려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곳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것이 그 무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고려인들의 손자들, 학교 가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티무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번성한 나라였다고 했었죠. 그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라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건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예쁜 건축물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회복지사인데 10년 전에 이 우즈베키스탄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떠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복지사로서, 요양사로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은 너무 예쁘고 친절하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풍부한데 특히 빵이나 고기 이런 것들이 아주 맛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물가도 매우 쌉니다. 싼데 아메리카노가 그 15,000숨 근데 우리 돈으로 말하면 1,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불고기 덮밥이 우리 돈으로 4,900원 정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교류했던 모습,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려의 사신들이 갔다 온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했었죠.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의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한국인의 그 후예들, 한국인의 조상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친선과 우호를 다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937년에 고려인이 갔다고 했죠. 그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고려인들에게 여기 보면 빵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빵을. 그리고 이렇게 배가 고파서 젖을 못 먹는 또 엄마는 젖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의 엄마들이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줬다고도 합니다. 이런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는 형제의 나라, 가족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빵입니다. 이 빵을 그래서 이 1937년에서 2019년의 수교를 기념해서 또 교류를 기념해서 이런 비석을 기념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주 기념비 우즈베키스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공부하면서 나 혼자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세계이고 또 세계는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를 넘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한 사람으로 세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저 지구의 반대편에서 배가 고파서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도와줘야 할, 또 함께해야 할 친구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세계 시민인 거죠. 네, 한번 오늘 공부한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과제를 한번 꼭 써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1학년 모두가 한번 참여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종교 탐구 1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